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매수세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셀트리온 순항 중.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연말 랠리는 이미 시작되었다. 두 번째, 외국인 심층 분석, 매수세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세 번째, 실적 장세의 시장 주도주는 실적주의다.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본격 상승 궤도에 진입. 미국 시장은 전일 약보합 상태의 모습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 부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대책을 다 세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낙폭은 만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백신이 나왔다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면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크게 여기서 추세를 깨트리고 이런 상황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거나 중간 조정이 나오겠지만 상승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상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46%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또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왔다 갔다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일방적인 한쪽의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체력과 힘은 더욱더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 양상이 나왔죠. 반면에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약간 소강 상태니까요, 조정 좀 나와도 돼요. 지수는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 나와도 큰 문제 없다,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그 틈을 타서 코스닥이 조금 더 약진하는 이 모습이 하루 이틀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소의 매수 강도는 좀 약해지는 모습이죠. 940억 매수 우위. 코스닥은 1,500억에서도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바이오,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되고, 반면에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또 파는 모습이잖아요.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확진자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죠. 요 막대 그래프는 신규 확진자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은 신규 확진자들의 7일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이 7일 평균치 선이 좀 꺾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은 확진자 급증에 대해서 크게 불안을 하지 않고 주식시장은 좋은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이제 1차 사태와는 다르게 지금은 학습 효과가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오히려 피크가 왔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들도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특히 과거 1918년과 19년에 스페인 독감 사태를 봤을 때 지금이 피크라면은, 그 당시 스페인 독감 시절에도 피크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좋은 모습,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빨리 피크가 오기를 바라는,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 시절도 이게 꺾이면서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요, 사실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작은 3차 확산이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3개월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총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본다면은, 물론 지금이 피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려야만 이것이 완전히 진정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 6개월 기간 동안은 주식시장은 지금 이와 같이 순환해서 같이 가는 이런 구도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거래소 시장에서는 5조 2443억의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오늘 많이 삼으로 인해서 2886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선물 쪽은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현재 팩트 측면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그동안 샀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리고 또 LG화학과 삼성 SDI, 카카오, 또 삼성바이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종목군들을 과연 우리가 단순하게 경기준이, 가치준이, 또 은택트니, 컨택트니, 뭐 이렇게 성장준이 뭐 이렇게 구분을 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삼성전자는 경기준가요, 성장준가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은택트인가요, 컨택트인가요? 또 LG화학은 그러면은 뭔가요? LG화학은 경기준가요, 성장준인가요? 또 LG화학은 컨택트주인가요, 은택트주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의 주도주 논리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어저께도 충분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그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휴젤, 셀트론, 헬스케어 이렇게 많이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야 된다.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국부펀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것은 자취를 하고, 왜 국부펀드는 거의 90%가 종목 집중으로 가기 때문에 액티브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조금 다른 것은 아주 장기적인 스타일로 가는 것이 국부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패시브와 액티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패시브는 뭐냐면은 결국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즉 지수를 추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는 철저하게 종목을 추종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액티브는 종목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몇몇 종목에 집중으로 해서 가는 그러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패시브는 그것이 아니라 지수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그러면은 당연히 시가총액 1등, 2등을 집중적으로 사는 이러한 구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한 이 패시브 자금에는 ETF도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빨간선 패시브 자금들이 11월 들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예, 이거 충분히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은 이러한 패시브 자금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액티브 자금들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종목 집중이기 때문에 주도주 쪽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외국인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이해가 쉽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그 증거 결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 내의 한국 비중, 요것은 이제 빨간 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회색 선은 블랙락이 운용하는 모건 스탠리 신흥국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ETF죠, 그죠? 예. ETF도 뭐에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패시브의 성격으로 포함이 된다. 특히 이 부분들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ETF이기 때문에 이것은 패시브 자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이제 조금 올라오는 구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회색 선은 급작스럽게 최근 11월 들어서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지금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결론을 또 추정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블랙락이 운영하는 이 모건 스탠리 신흥국 상장지수 펀드,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블랙락은 세계적으로 1등이죠. 세계 최대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돈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대 글로벌 자산 운용 회사 그러면은 돈 기준으로 그죠? 블랙락, 뱅가드, 그 다음에 UBS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세계 1등인 블랙락 지수가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ETF는 대부분 국가별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은 바로 지수를 추종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 한편 우리나라에 있는 ETF는 뭐냐면은 코덱스, 이거 전부 ETF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이런 측면이고, 또 ETF가 뭐가 있나요? 성장주 ETF, 가치주 ETF, 또 바이오 ETF, 이렇게 ETF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ETF 그러면은 100% 패시브 성격이다 이렇게 100%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스타일별로 또 바이오 ETF가 있단 말이죠. 이쪽은 또 바이오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걸 또 완전히
패시브로 보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와는 달리 패시브 자금들은 길게 예를 들어서 1년씩 끌고 가는 이런 구도가 아니고 길어야 3개월 구도로 가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특히 액티브 자금들은 더욱더 그런 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는 최소한 3개월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측면입니다. 큰 흐름의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리고 1월이 마지막 피크 이런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스피의 예상 시나리오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이 이러한 시점일 것인가, 즉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2015년에 무너지면서 1년 이상 또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시점이 과연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17년처럼 앞의 고점을 돌파를 해나가는 이러한 국면으로 갈 것이냐, 새로운 상승 사이클 지금부터 나올 것이냐, 이것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못 간다 이런 측면이 바로 2번이 되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지금 외국인 자금들의 성격과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1번 추세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두 종목이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늘도 보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내려가지만 지수는 크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보합으로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시장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 개념 또 경기주 개념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주든 성장주든 실적이 앞으로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측면이고, 또한 경기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성장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나빠지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도주 개념을 실적주 개념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빅7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날이었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다 올라가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비중이 과거의 6%대에서 지금 1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백신이 나오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빅7 종목들은 못 간다,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실적이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시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제3공장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센터 신축이는데 핵심은 제3공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의 바이오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공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한층 더 투자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핵심은 바로 북미 지역이다. 유럽은 이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요. 유럽 시장은 자, 북미 지역에서 지금 기존 세계 제품들이 얼만큼 선전을 보일 것이며, 또한 북미 지역에서의 비중이 얼만큼 늘어날 것이냐, 지금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제품은 바로 램시마 S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램시마 SC가 결국은 내년에 가장 강력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핵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램시마 SC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휴미라잖아요. 휴미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은 신제품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말고도 하나씩 즉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제품 이상 나온다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들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럼 이게 안 되느냐?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약 이 개념과 바이오시밀러의 개념은 다르다, 이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이 항체 치료제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뭐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 해서 그러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독감 백신이 나왔지만 또 감기 치료제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런 개념에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은 제품이 나올 때 제품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완벽하다고 보고, 따라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지속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